어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를 세금 없이 들여와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뜨겁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관테크 출장 밀수 논란 5개 부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먼저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총괄할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창업자이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건데 함께 보시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차남 2019년 8월 지인 등과 건강식품 사업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지난해 11월에 퇴사를 했다. 해당 업체는 한 달 뒤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서 지난달까지 721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노동부에 창업자가 아니라 난 거기서 일했습니다. 근로자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챙겼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창업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는 창업자로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할 무렵 근로자로 한 달 먼저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700만 원 넘게 챙겼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도 소위 먹튀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차남 창업회사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예비창업 패키지 6천만 원에 글로벌 엑셀레이팅 사업 1,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고도 별다른 활동 없이 12월에 그냥 폐업을 함에 따라서 7천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그냥 먹고 쉰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측 해명을 했는데 차남은 창업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창업자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선 국토부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절차 따라 실업급여 받은 것이다. 정부 지원금도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국토부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결국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창업주였냐 아니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 먹튀 논란도 이 차남의 신분이 문제될 것 같은데 창업주로 신고된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공동 창업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업 관련된 이제 기금을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7천만 원가량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다시 이번엔 근로자로 실업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업주라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근로자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과연 이 장관 후보자의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동 창업주였냐 아니면 근로자였냐 여부를 가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정확한 이 사건의 이제 진상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창업자라는 게 허위 등록된 건지 이제 밝혀야 될 텐데 결국 그 문제 자체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결과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는 계속 이 현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굉장히 늘 뻔한 패턴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야당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문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뭐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다 이러해서 결국 임명을 강행하죠. 결국 야당 패싱으로 또다시 장관 임명이 되면서 전국이 경색되죠.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야당의 의혹을 제기하면 물론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정부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야당은 이제 다시 이제 그건 사과할 문제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관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의혹은 의혹대로 남고 장관도 임명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따끔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사해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노 후보자 찬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결국 이 의혹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흥미롭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 부인이 절도 전력이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지난해 5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적발됐는데 20만 원 벌금형, 노 후보자의 재산이 12억 9천만 원, 사용하는 예금이 7억 원인데 왜 훔쳤을까? 노 후보자 측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훔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차남의 문제는 결국 고용부가 나서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부인이 절도를 했어요, 마트에서? 네. 이 노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5월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 후보자 측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아내의 우발적인 범행까지 이 장관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장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반에 걸쳐서 아무런 큰 탈이 없고 공직 후보자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 후보자의 아내가 절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비교적 형량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훔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소상하게 우리 가족의 문제이지만, 즉 내가 저지른 범죄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부인의 문제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경우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를 다량으로 세금 없이 들어와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국토장관 후보자 아내가 이 절도 혐의와 관련돼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굉장히 지금 처분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관사 재테크가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세 가지 의혹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들 의혹, 부인 의혹, 본인 의혹입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노영우 국토장관 후보자, 사실 지난 재보선 국면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였거든요. LH 투기와 맞물려서. 자, 그런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또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영욱 장관 후보자 본인 의혹입니다.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2억 7천만 원에 아주 싸게 분양을 받습니다. 특별공급이니까요.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았고, 문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이걸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분양받았다는 거. 계속 전세만 돌리다가, 이걸 전세 굴리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전세 굴리다가 17년에 크게 올라서 5억 원에 팝니다. 앉은 자리에서 2억 3천만 원의 돈을 번 겁니다.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관사 재테크 수법이다라고 조간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야당은 민심에 불을 질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부동산 문제로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4년 후 살지도 않은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70%나 거두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오용해 일석삼조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입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